통역사가 매수된 날 청소부가 들어왔고 판을 엎었다. 드림테크 본사 17층 대회의실. 오후 3시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과 외국인 바이어가 앉아 있었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박철민 전무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누구야? 보안. 외국인 바이어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유창한 외국어로 대답했어요. 바이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대체 이 청소부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조미숙의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미숙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10년째 똑같은 일상이었죠. 거울을 보며 청소복을 입었어요. 벽에는 10년 전 신문 기사가 액자 속에 작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만 보였어요. 외교 담당관 사고로 급사. 미숙은 그 액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벽 5시 드림테크 본사 지하 청소원 대기실. 미숙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었어요. 동료들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청소부 언니가 말했어요. 미숙 씨는 말이 정말 없으시네. 근데 일은 정말 깔끔하게 하셔. 미숙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미숙은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15층부터 20층까지 똑같은 복도를 똑같이 닦는 하루였죠. 난 12시 미숙의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 내일 정규직 전환 최종 면접이야. 팀장님이 거의 확정이라고 하셨어.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준호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내가 정규직 되면 우리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엄마도 그 힘든 야간 청소 그만하시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준호가 나간 후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들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밤 10시 드림테크 본사 16층 복도. 미숙은 평소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17층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는 보통 아무도 없는데. 미숙는 청소 카트를 끌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의실 안. 박철민 전무와 외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낯선 언어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외국인이 뭔가를 말했습니다. 박철민이 서툰 발음으로 대답했어요. 미숙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계약은 사흘 후. 기술 데이터를 넘기고 바로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회사는 석 달 안에 부도가 난다. 그리고 인턴들부터 정리된다.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턴들? 박철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장 먼저 정리될 명단도 이미 만들어뒀습니다.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군요. 순간 미숙는 복도 벽에 기대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턴들, 우리 준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숙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박철민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다하고 굽어진 허리를 펴면서 우연히 사무실 구석에 있는 게시판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문서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계약직 인턴 정리 예정 명단 비공개. 미숙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서 한쪽에 이름이 보였어요. 조준호.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정리 대상이라고? 미숙는 급히 휴대폰으로 그 명단을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였죠. 복도를 걷는 미숙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청소 카트를 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누가 청소부의 말을 믿어줄까요? 게다가 10년 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젊은 시절의 조미숙이 대형 회의장 통역 부스에 앉아 있었어요. 헤드셋을 쓰고 동시 통역 중이었죠. 긴장된 얼굴. 각국 정상들이 모인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 단어를 잘못 통역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였지만 의미는 정반대였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통역사들 사이에서 긴급 신호가 오갔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오고 화면 자막에는 외교적 결례로 국제관계 경색, 담당 외교관 조사 중. 미숙은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미숙의 남편이 바로 외교부 소속 담당 외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졌어요. 얼마 후 그는 인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 미숙는 통역 일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다시는 마이크 앞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티고 버텨온 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와 아들의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는 복도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번엔 아들까지. 하지만 명단에 적힌 아들의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일이 최종 심사인데 마침내 계약을 체결할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11시 준호가 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준호 씨, 들어오세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준호 씨, 오늘 오후에 정규직 최종 심사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인턴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에 있을 중요한 계약의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 최종 심사가 결정될 거예요.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준호가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발 잘 됐으면. 같은 시각, 지하 청소원 대기실. 미숙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박철민과 외국인 바이어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또 실수하면. 손이 떨렸어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정규직 되면 좋은데 이사 가자. 미숙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번엔 지켜야 해. 내 아들만은. 오후 2시 30분 미숙이 청소 도구를 들고 17층에 올라왔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였어요. 회의실 안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김영우 대표가 펜을 들고 있었어요. 곧 서명할 것이었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얼굴, 또 실수하면 명단에 적힌 준호의 이름. 엄마, 정규직 달 것 같아요. 라고 웃던 아들. 미숙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번엔 지켜야 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청소복 입은 미숙이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김영호 대표, 박철민 전무 외국인 바이어, 통역사, 그리고 임원들. 모두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박철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 청소부는 뭐 하는 거야? 보안.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김영우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통역사는 이미 있는데요. 그 통역사는 매수되었습니다. 뭐라고 통역사가 매수되었다고요? 놀란 통역사는 외국인 바이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바이어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얼버무리며 엉성하게 통역했어요. 미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외국어로 바이어에게 직접 대답했어요. 당신의 속셈이 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순간 바이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김영우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어를? 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10년 전까지 국제기구에서 동시통역사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철민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청소부 주제에 무슨 동시통역사? 보안. 당장 이 사람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미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대표님, 제 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사흘 전 밤 17층 회의실에서 저기 2사람이 나눈 음모에 대한 내용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미숙은 박철민과 바이어를 번갈아 가리켰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미숙은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회의실 스피커로 박철민과 바이어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외국어로 나누는 그들의 대화. 미숙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통역했어요. 계약은 사흘 후에 체결됩니다. 기술 데이터를 넘기고 바로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3달 안에 부도가 날 겁니다. 가장 먼저 인턴들부터 정리될 겁니다. 김영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철민이, 자네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변명했어요. 아, 아닙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 청소부가 꾸며낸 거예요. 미숙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아침 박철민 전무 사무실에 붙어 있던 정리 예정 명단입니다. 사진 속에 선명하게 보이는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 조준호.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입니다. 미숙이 통역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역을 맡은 저분도 박 전무가 미리 매수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일부러 잘못 통역하도록요. 통역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김영우 대표가 통역사를 노려봤습니다. 정말입니까? 통역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박 전무님께서 저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준호가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통역사였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더 떨리면서 회의실 안에 퍼졌습니다. 10년 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실수로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다시는 통역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미숙이 문 밖에 준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정리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문 밖에 준호도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준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우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철민을 바라봤어요. 철민이, 자네가 정말 그랬나? 박철민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바이어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김영우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안, 저 둘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시오. 몇 주 후 박철민과 외국인 바이어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시도, 직원 매수, 죄목이 여러 개였어요. 계약은 무산되었지만 기술은 지켜냈습니다. 한편 회사는 정직한 다른 해외 기업과 새 계약을 준비 중이었어요. 미숙이 대표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김영우 대표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 통역사님, 우리 회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영우 대표가 말했어요. 혹시 우리 회사 통역팀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조건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청소 일이 편합니다. 청소도 통역만큼 소중한 일이니까요. 미숙은 사장실을 나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이 회사 옥상에 있는 준호를 보러 왔습니다. 준호가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다가왔어요. 준호야.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미숙이 아들 곁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아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전혀 겁쟁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둘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IT 보안팀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미숙은 여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회사의 통역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죠. 청소도 통역만큼 소중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복도를 미숙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평화. 과거의 실수는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 찾아오는 법이죠. 오늘 미숙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